네, 안녕하십니까. 저 지금 현재 서울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학자 정병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지환이고요. 지환 씨 이제 러브스토리가 주 부제인데 이걸 만들면 모습을 보고요. 아들이 옆에 있으면서 엄마 내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여친 너무 좋아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주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니?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하면서 네 해주세요. 이렇게 허락을 받고 내가 왔습니다. 저 97년생 21살이고요. 이제 대안학교 다니라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이 아들의 온 머릿속을 꽉 채운 하나의 관심사는 이제 유일한 관심사는 여친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여친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말들을 날이면 날마다 이제 저한테 해서 이놈이 기껏 키워놨더니 이제 이러는구나라고 이제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저한테 어떤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를 던져주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대체로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이어서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예, 저도 저희 아들이 21살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줄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 먼 훗날의 얘기는 아니고요. 요즘엔 초딩도 연애를 한다고 합니다. 예, 초딩 고학년 연애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5학년, 6학년 때 처음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요. 소위 이제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를 이제 사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초딩 때부터 이미 굉장히 빨라져서 초딩 때부터 연애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한 3년 전에 어떤 이제 단체에서 이제 여름에 이제 캠프를 보낼 일이 있어서 이제 캠프를 보냈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같이 동행을 못하고 이제 하루 먼저 보내고 나중에 제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첫날 저한테 문자 한 통을 딱 보내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딱 문자 하나 딸랑 보내고 이제 강간무소식. 예, 아무런 연락 없이 이제 잘 지내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합류를 해서 보니까 그 캠프에서 공식 커플로 등극을 한, 그래서 저렇게 여자친구 거기서 처음 만난 여학생의 손을 꼭 잡고 오른손에는 자기 짐은 어디다 내팽개치고 여학생의 짐을 저렇게 들어주고 있는, 물론 우리 아들의 짐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죠. 이런 광경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제 몇 년 전에 사줬더니, 이런 아들의 표정을 저 때 처음 만났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나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저 표정을 저 순간에 보여주는 거나, 뭐하고, 스마트폰을 사줬더니 밤이고, 낮이고, 그냥 얼굴을 쳐박고, 거기에 카톡 보내고, 문자하고, 또 무슨 내용을 보내는지, 킥킥킥 하면서 이렇게 숨 넘어가는 소리로 웃고, 통화도 하는데, 통화하는 그 통화의 목소리가 평소에 저 엄마랑 하는 목소리와 완전 다른 톤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내용은 또 완전 끝내주게 달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너는 그 여자친구를 만나면 도대체 어떤 감정이 느낌이 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목소리가 떨리대요. 근데 정말 목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슴이 막 뛴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의 이렇게 심장 있는 부분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댔더니 저는 정말 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막 이제 벌렁벌렁 하면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좋아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여자친구가 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를 이제 저에게 들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이 최초의 그녀는 어떤 이제 계속 여친을 사귀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 1년에 한 번 캠프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만날 방법이 없어요.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 캠프에서 만난 친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래서 만남을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좀 가까이 살면 한번 연락을 해서 만나볼까 했는데 이제 사는 곳도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제 그 집 주소를 알아내서 이제 그 집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게 해줄까 이런 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도 이 당시만 해도 3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전혀 하지를 못했었던 거죠. 이제 지금 같으면은 그 여자친구의 집 주소,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이제 같이 만나게 해줄 텐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약간의 어떤 당혹스러움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사나이의 가슴에 이제 불이 붙은 거잖아요. 사랑의 불이 이제 큐피트 화살에 딱 꽂히면서 불이 붙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자들이 이제 최초의 그녀는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니까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를 자기가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같은 학교에 있는 6살 연하의 여학생에게로 관심이 이제 확 꽂힌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계속 좋아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한다기보다 굉장히 이렇게 예쁜 거를 좋아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지인이 저희 아들을 이제 그 묘사하는 걸 어떻게 묘사했냐면,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갔을 때 가장 젊고 가장 예쁜 여성을 찾으면 그 옆에 윤지한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쁜 거를 굉장히 알아보고 또 이제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긴 생머리에 눈이 큰 여학생. 굉장히 이제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이 같은 학교의 여학생이랑 이제 좋아하게 되면서, 그래서 왜 그 여학생을 좋아하게 되냐 했더니 이제 예쁘다는 소리가 빠지고 걔는 착해요.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요. 나에게 되게 응원을 해줘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여성을 보는 기준이 단순히 이게 외모가 아니고 뭔가 그 사람의 어떤 특성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갖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연애 코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단어, 여자들이 바라는 어떤 말, 여자들이 좋아하는 행동, 거꾸로 이제 싫어하는 행동, 언행 이런 것들을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성교육은 그 전에부터 어떤 기초적인 성교육은 했었는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고 이제 점점 어른이 돼가기 때문에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이제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절대로 만지면 안 되고,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너도 너의 몸을 여기 하면 안 되고, 여자 화장실 근처에 가면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그럼 결혼식도 막 데리고 갔어요. 결혼식에 갔더니 이제 저희 아들이 꼭 신랑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나? 그거 물어보고, 친구한테 가서는 어떻게 해서 저 신랑을 오케이 하게, 그러니까 그 신랑으로서 인정하게 됐나? 이거 꼭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사용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을 쓰니까 막 10시 넘어서 11시, 처음에는 막 10시, 11시, 12시 넘어서 막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문자도 거의 문자 폭탄 수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지어는 한 달에 전화비가 막 4만원, 5만원 나오는데, 이렇게 내역서를 보니까 문자량이 거의 막 800개, 900개, 어떤 달에는 막 1000개가 넘게 문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 40개 정도 했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통의 행동이 아닐 뿐더러 이제 스토커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행동들이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에티켓 같은 것들을 제가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여자친구 생각만 떠오르면 이렇게 표정이 변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숨길 수 없는 3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감기고요. 2번째는 가난이고요. 3번째가 사랑이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21세기 로맨티스트 상이라는 상을 받아왔어요. 어떤 활동하는 프로그램에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그 활동 같이 하는 사람에 너무 여자친구를 하니까, 여자친구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대학생 남자 대학생 한 명이 자극을 받아서 지환 씨 덕분에 내가 연애를 하게 됐다,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고밭이라고 토요일 오전마다 이제 또래들끼리 모여서 같이 텃밭을 가꾸고 이제 같이 또 시간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덕분으로 같이 이제 관계가 확장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 보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저 여자친구 있어요. 저 여자친구 6살 연하고요. 같은 학교에 다니고요. 이러면서 이제 여자친구 얘기를 계속 이제 해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0대 청춘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는 연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통의 화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여자친구 얘기를 계속하고 연애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점점점 확대되고, 누나한테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6살 연하의 그 여학생에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동생 내지는 또래에게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딱 한 명이
남성이 여자한테만 꽂혀가지고 이제 그 상호작용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확장이 돼서 여친 또는 복수의 여친 또는 여사친 때들에게까지 이제 관심이 확대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바람직하게도 드디어 이제 그동안 완전 무관심했었던 동성에게도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급아세 이제 짝꿍 몇 대 1로 짝꿍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랑 이제 짝꿍이 된 거예요. 드디어 아싸 이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쓰려고 사놓은 분홍색 머리끈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무심코 화장대 위에 넣었었는데 어느 날 그걸 딱 보더니 엄마 이거 내가 누구누구에게 갖다 줄 거예요. 당당하게 저한테 요구를 하면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예쁘게 포장을 해서 갖다 줬고, 그 다음 주에 그 여학생이 그 핑크색 머리끈을 하고 온 거죠. 그랬더니 예, 저런 표정을 지으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제주도에 가서 이제 그 초콜릿 만들기 체험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당근 여친을 위해서 선물할 초콜릿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 초콜릿을 만드는 과정이 한 30분 있었는데, 세상에나 지환 씨는 이제 그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ADHD도 갖고 있는데요. 20-30분 동안 여친을 떠올리면서 아주 그냥 고도의 집중력과 섬세한 손놀림으로 단 한 방울의 초콜릿도 흘리지 않고 완전 깔끔하게 예, 초콜릿 틀에 넣어서 초콜릿을 완성을 했었습니다. 와, 여친의 힘이란 정말 엄마의 사랑을 뛰어넘는 이 위대한 여친의 힘을 제가 이제 그때 느꼈고요. 예, 또 나가서는 최근에 결심을 하나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예. 이 광고를 보면서 갑자기 뚫어지게 이 광고를 보더니 갑자기 결심을 했어요. 민서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늦잠도 안 자고 반찬 투정도 안 하고 책도 열심히 보고 물방울이 보글보글. 마음 독하게 먹었나 보더라. 어? 마음은 뭘로 만들어서 먹으면 저렇게 달라질까? 누구누구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자친구가 되겠어요, 엄마. 네, 그래서 와, 역시 연애의 힘이란. 실제로 그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6명을 심층 인터뷰한 연구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연애를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얘기예요. 심리 정서적으로 당연히 기쁘고 행복하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면서 자신감을 갖는데요. 나 연애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다른 연애를 하지 않는 부모들에게 약간 이렇게 뻐기는 듯한 이런 그걸 하고요. 사회성이 발달이 되죠. 당연히 여자친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배려심도 늘어나고, 여자친구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당연히 자기의 나쁜 이런 어떤 언행이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니까 소위 문제행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현저하게 감소하고, 여자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맛있는 거 또 뭘 할 거 이런 거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니까 자기 선택, 자기 결정 기술들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도 제가 아들을 통해서 연애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연애라는 거가 로맨티스한 어떤 감정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뭔가 그 타인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사랑 또는 어떤 그 성과 관련된, 여기서 성이라는 게 꼭 섹스 이게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그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포함한 의미하는 뜻인데요.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 친구 이외에 가장 친한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데 있고, 또 그러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권리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고, 보통 이제 연애나 또는 발달장애인의 연애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오해나 또는 잘못된 이제 관념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상상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섹슈얼리티나 뭐 발달장애인의 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뭐 이렇게 성행동, 뭐 섹스 이렇게만 제안을 떠올릴 것이 아니고, 뭔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관계 중심, 그리고 이제 배려하고 양보하는 어떤 정서 중심의 이런 섹슈얼리티에 대한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주위나
그 부모님들의 지지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부 복지관에서는 저런 데이트 코칭 센터라는 이제 아예 그런 기구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코칭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 학교나 복지관을 제외하면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나 복지관을 제외하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또래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의미에서 발달장애인 친구들도 소개팅이나 미팅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희 이제 지환 씨의 러브 스토리에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어설퍼요. 굉장히 서툴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타인을 좋아하는 감정,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어떤 그런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거 자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가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